푸틴은 김정은에게 러우 전쟁 파병 대가로 어떤 것을 제공했을까요? 러시아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제품 생산력이 떨어지니 북한에 자금이나 상품을 지원했을 리는 없고요. 시베리아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는데요. 그런데 푸틴은 김정은에게 놀랍게도 핵잠수함 기술과 핵잠수함 원자로를 선물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황적 증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 국제정세 분석 11번째는 북한행 러시아 핵잠 원자로 화물선 침몰, 세계가 경악한 북러의 비밀 핵잠 기술 거래 전모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핵잠 건조가 러우 전쟁 파병의 대가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실제 진행 중이라고 이런 충격적인 확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은 국제안보 질서에 유례없는 균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인적 지원을 넘어서서 그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잠수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위험한 반대급부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물밑거래의 실체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 바로 2024년 1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우르샤 마요르호의 침몰입니다. 러시아 국영기업 오버론 로지스틱스 소속의 화물선 우르샤 마요르호가 스페인 연안에서 원인모를 공격을 받고 침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선에는 북한을 위한 핵잠 원자로 2개와 관련 부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 러시아 화물선을 공격했을까요? 러우 전쟁에 12,000여 명을 파병했던 북한은 피해 대가로 북한이 바라던 게임 체인저, 핵잠 원료와 부품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로간 핵 기술 이전의 실태와 이를 저지하려는 서방의 전략적 대응이 바로 러시아 화물선 피격 침몰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해상전쟁의 서막이자 향후 국제 해상안보 질서가 맞이한 거대한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러 간의 핵잠 기술 이전으로 북한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서방국들도 안보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국제정세 분석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북한의 핵잠 공포를 짚어봅니다. 우르샤 마유르는 이번에 지중해에서 수장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깊은 바다 심해 2,500m로 가라앉은 러시아 화물선에 이 거대한 지정학적 거래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기술적 위험을 이유로 잔해 인양을 보류했고요. 이러다가 핵이 누출되면 그 책임을 모두 스페인 정부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박스 행방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2024년 12월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항된 러시아의 화물선이 2024년 12월 23일 스페인 해안을 지나면서 스페인 해안의 약 100km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국은 또 서방 국가들은 이쪽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핵 누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그 침몰된 배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이죠. 2025년 8월 28일과 2026년 올해 2월 6일에도 미국 공군의 특수 목적기가 핵 탐지 정찰기가 침몰 해역 상공을 정밀 정찰했다고 합니다. 심해 2,500m 수중에서 새어나올 수 있는 방사능 누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모니터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평범한 화물선이었다면 왜 정규 군함인 러시아 군함이 두 척이나 근접해서 최근접해서 호위를 하고 갔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2,500m 해저로에 추락된 당시에 이 배는 사실상 2024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외부에서 오른쪽 기관실 외부에 선체에서 약 50 곱하기 50cm의 그 외부에서 피격된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소음이 없는 충격으로 속도가 이제 저하됐고 그 폭발로 인해서 세 차례나 연쇄 폭발이 됐고 선원이 16명 중에서 2명이 사망하고 14명은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부터입니다. 그 뒤에도 두 차례 폭발이 있었는데 두 번째 폭발은 12월 23일 9시, 밤 9시 50분쯤에 러시아 호위함 이반 그렌호가 스페인 구조선을 이 해리 밖으로 쫓아내면서 동시에 위성 적외선 센서 교란용 조명탄을 발사해서 위성에서 못 찍게 한 다음에 네 차례의 수중 폭발음이 발생이 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침몰 일주일 뒤에 심해에서도 역시 네 건의 추가 폭발이 포착이 됐습니다. 완전히 결국 파손시킨 거죠. 실제로 그렇다면 그 표면적으로 이 배에는 뭐가 실렸다고 표시가 되었냐 하면 공식 적하 목록에는 대형 맨홀 뚜껑 2개 그리고 빈 컨테이너가 129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형 크레인이 2개가 있었는데 최종 목적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하된 목록은 이 배의 선장이 구출되면서 체포가 됐는데 스페인 당국이 조사를 하면서 밝힌 내용은 실제로는 핵 반응로 2기 그리고 핵 잠수함 건조용 특수 부품이 이 안에 있었고요. 특수 장비가 있었는데 크레인은 북한의 나선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열악한 항만 구조 때문에 이 하역용 장비가 크레인이 2대나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나선항이다. 이렇게 구조된 선장 이고르 아니시모프는 추궁 끝에 결국은 맨홀 커버가 잠수함용 핵 원자로 부품 2개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핵 연료는 없었고 그러나 이 기술의 전략적 가치는 사실상 절대적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밝혀졌고 이렇다 보니 러우 전쟁에 북한이 군인을 파견한 것은 파병한 것은 결국은 병력과 피와 핵 기술을 막변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수부대 등 병력 12,000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됐죠. 그리고 대규모 포탄 및 전술용 무기가 지원이 됐었었는데 결국 이것에 대한 대가로 푸틴은 핵 반응로 2기 VM4SG라고 하는 핵 반응로 2기와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핵심 기술 및 부품 이런 것들이 결국 제공이 됐고 북한의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전략 원잠 전략 원잠 SSBN 확보와 대미 핵 억지력의 게임 체인저를 도와주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파병의 대가가 이 정도 되니까 김정은도 그걸 했겠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배를 처음 피격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및 서방연합의 그러니까 US 및 나토 서방연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초공동 어뢰를 통해서 정밀 타격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장거리 무인 해상 혹은 수중 드론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함대를 그림자 함대를
곳곳에서 격파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군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이거는 이제 세 번의 폭발 중에서 이제 두 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증거인멸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타격 수단을 분석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초공동 어뢰 혹은 림펫 마인이라고 하는 잠수부나 소형 잠수정이 선체 자석으로 부착한 뒤에 지연한 다음에 그 뒤에 폭발시키는 기뢰 같은 건데요. 이런 것이 사용되었다. 혹은 무인 해상이나 수중 드론을 통해서 이것이 피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무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요. 초공동 어뢰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나토군이 한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에 무인 해상 수중 드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전문이니까 우크라이나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림펫 마인 같은 경우는 잠수부나 소형 잠수정이 선체 자석으로 부착한 뒤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는 폭발되는 기뢰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를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의 특수부대가 여기에 파견돼서 이것을 함께 다른 그 서방 국가들과 해서 함께 이것을 처리했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신빙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비정상적인 항로를 통해서 가게 되었을까요? 북극 항로로 가게 되면은 쇄빙선이 있어야 되고 또 기후가 아,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따라서 북극 항로는 위험하고요. 그런데 시베리아 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65톤 정도나 되는 핵 원자로 이 무게도 그렇지만 여기에 또 많은 127개 127개 129개죠. 129개의 컨테이너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크레인도 있고 이 장비들이 크다 보니까 철도로 하다 보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할 뿐더러 또 이것이 이제 철도가 이제 곡선으로 주행하게 되면 그것이 전복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큰 사고죠. 그리고 위성에서 그걸 다 감시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 열차가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위성에서 바로 찍혀서 바로 분석이 되어 버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65톤 무게의 대형 특수화물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배로 화물선으로 숨겨가지고 가면서 이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해상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위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데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러시아 선박이 뭐 1000여 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재물을 가짜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위치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을 끄고 움직이는 그래서 그림자 함대로 이제 명명되는데 이건 뭐 곳곳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화물이나 특히 무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러시아 그림자 함대가 운송하고 거기에서 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는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자 전쟁이 특히 이번 유럽에서는 교차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그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이런 무인 전력을 통해서 러시아를 타격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서방의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가는 러시아의 핵 원자로를 직접 파괴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북한의 차세대 전략 원잠 이 SSBN의 출현이 곧 가시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2025년 작년 12월 24일경 우르사 마유르호의 침몰 약 1년 뒤잖아요. 이때 첫 핵 추진 잠수함의 외형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그 잠수함 위에 올라타고 이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제842호 잠수함의 비정상적으로 이 거대한 G탑이 있었던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최소 5발에서 10발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이 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결국 그 전체 톤수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톤수에서 한 3,000에서 4,000 톤 되는 톤수에서 결국 그 안에 그것을 우겨 넣다 보니까 그렇게 어, G탑도 거대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최대 37척이 퇴역한, 예, 퇴역한 37척의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급 1형에서부터 4형까지 1, 2, 3, 4형이 있는데요. 이 핵잠수함의 37척이나 되는 이 퇴역한 어, 그 원자로 이게 결국 북한에 계속해서 제공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거의 핵무기를 트럼프도 인정할 정도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 소형화도 아마 했을 것이고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소형 핵탄두를 만들기 싫게 되면 이건 전략 원잠이 되는 거죠. 예, 이거 뭐 이렇게 되면 한국을 포함해서 물론 한국도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험이 됩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잠수함 공포에도 시달리게 됐습니다. 북한의 핵잠 보유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과 미국 및 서방 국가들에게도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안보 위협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미 핵잠 동맹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